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강도와 사기에 당할 걱정 없이 언제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문명사회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인류의 발전 단계가 개인의 도덕 법칙이 아직 확고한 가치가 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범죄나 위법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와 같은 비정상인은 사회에서 격리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교도소가 끔찍한 장소라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최악의 교도소를 모았습니다. 궁금해지셨나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우다드 바리오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고난의 나라로 많은 순환을 견뎌온 중앙아메리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1970년대 후반의 내전입니다. 이 분쟁의 영향에 의한 사건 중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미국 등의 외국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도착하자 이주민들은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일거리가 없었던 탓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대형 갱단인 바리오 18과 MS 13의 탄생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전이 끝나자 많은 갱단이 귀국했고 모국에서 강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8,0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는 근대적인 교도소가 1년 만에 건설되었습니다. 현재 시우다드 바리오스 교도소에는 12,0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몇 가지 혹독한 제약이 있습니다. 감방의 넓이는 약 100제곱미터로 각 방에는 약 80명의 수감자가 수용되어 있지만 화장실이 2개에 세면대도 단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은 항상 좁은 공간에서 몸을 맞대고 있어야만 하고 게다가 교대로 잠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침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차가운 금속판이고 실내는 구석구석까지 형광등으로 밝게 비쳐 있어서 수감자가 금지된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주식으로 먹고 있는 고기를 뺀 쌀 요리조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손으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0명 이상의 간수가 이 교도소를 감시하고 있고 5,000명의 병사와 300명의 경찰관이 이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도소 내에도 간수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간수 1명당 약 40명의 죄수를 담당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끼리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당연해서 일상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도소는 잠정적으로 2개의 수용소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다른 갱단 멤버가 수용되어 있는데 만약 전원이 한 곳에 수용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무항가, 르완다. 르완다는 다민족 국가이며 일찍이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두 민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 후투족의 보수적인 정부와 르완다 애국 전선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립의 결과 국가 권력에 의한 집단 살해가 일어났고 그 대량 학살은 1994년 4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어지며 약 1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현재 당시에 많은 범죄자가 무항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교도소의 정원은 400명이지만 그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9,000명 이상의 죄수가 이곳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무항가 교도소에서는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되어 있는 죄수의 대부분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만 하고 잠을 잘 때에는 말 그대로
서로 몸을 기댄 채로 잘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음식 관리가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 있거나 먹을 것에 구더기와 기생충이 들어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교도소 전체가 과밀 상태이기 때문에 질병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그 중에는 질식사하는 죄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교도소에는 하수도가 없습니다. 수감자가 양동이의 용변을 보는 것은 나은 편이고 대부분은 바닥에 배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과밀 상태 때문에 수감자가 오물 위를 걸어다니며 그것을 주위에 퍼뜨려 버립니다. 이런 일이 감염병의 확산을 일으키는 것은 명백하고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역시 발입니다. 그리고 발의 감염병은 절단이라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이에 더해 간수에 의한 감시가 엄중하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 사이에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지옥이란 바로 이 교도소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북해도, 일본. 북해도의 교도소는 이번 특집의 다른 곳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평소 수감자에 대해 신체적 학대가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수용 상황도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수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를 육체적으로 괴롭히지 않고 인격을 교정하거나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 전통과 의식이 매우 중시되어서 교도소의 규칙이 마치 종교와 같이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감자의 아침은 6시에 시작하고 침대를 정리한 뒤 몸 단장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씻는 것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수감자가 얼굴을 씻을 뿐 아니라 머리를 적신다면 질책을 받고 징벌방에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강제적 규칙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아주 작은 규칙이라도 위반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대체로 징벌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감자는 교도관의 눈을 쳐다보면 안 되고 교도관에게 말을 걸 때는 직책명에 경칭을 붙여 불러야만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배식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눈을 감고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식사 중에 주위를 둘러보거나 다른 수감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일 감방에서는 소지품과 수감자 본인에 대한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알몸이 된 수감자는 규칙에 충실히 따라야만 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손과 발을 들어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반할 시에는 징벌이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됩니다. 물론 이 교도소는 다른 교도소들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수감자의 심리를 교정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교도소로서 본보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푸꾸옥, 베트남. 이 교도소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섬에 있는데 현재는 이미 역사적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무시무시한 시설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만 그 역사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교도소는 인도차이나 반도 개척 시대에 프랑스 지배자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프랑스의 여러 범죄자가 유배되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1972년까지만 해도 이 교도소는 12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2개의 구역이 더 증설되었습니다. 14구역은 각각 여러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구획의 최대 수용인 수는 950명이며 하나의 구역에는 모두 합쳐 약 3,000명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죄수의 대부분은 베트남인 포로였습니다. 또한 구류된 사관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4개의 모든 구역은 몇 겹으로 된 가시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건물의 넓이는 약 100제곱미터였고 최대 120명의 죄수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즉, 한 명당 공간이 1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교도소에는 모두 합쳐 4만 명이나 되는 죄수가 수용되어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근처에서 500구 이상의 시체가 매장된 집단 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역사가의 지적에 의하면 죄수에 대한 고문과 정신적 폭력 사건이 방대한 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에서는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 물고문, 전기충격, 빨갛게 달아오른 금속과 눈부시게 하는 고문 등이 있습니다. 적십자의 기록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숫자만 해도 1969년 시점에 4,000명 이상이 교도소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특히 끈질긴 죄수에 대해서는 더 심한 전용 벌이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호랑이 울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징벌방의 한 종류인데 그 길이와 폭은 2m 이하이고 높이는 단 60에서 70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시철조망 우리 안에 갇히는 것은 가장 무서운 고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며칠간 밤낮을 통틀어 아무것도 마시거나 먹지 못한 채 갇혀 있었고 때때로 조금의 물과 쌀을 주었을 뿐입니다.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죄수는 이 우리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탓에 똑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앉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초라 불리는 전혀 빈틈이 없는 철 컨테이너에 들어간 포로도 있었습니다. 죄수가 이 안에 며칠간 갇혀서 시간의 흐름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낮 동안 기온이 30에서 32도였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의 공기가 뜨겁게 달궈져 50도까지 상승하며 평범하게 호흡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15도까지 내려가서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독한 죄수조차도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부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SNS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